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오늘 어디 나와 있나요, 팀장님? 오늘은 저희 가로수길에 와봤는데요. 도산대로 기준으로 이쪽은 논현동, 이쪽은 신사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논현동에는 쾌적한 학동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회사 사옥들과 엔터테인먼트, 광고회사들, 스튜디오 이렇게 조용한 사옥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쪽 가로수길 매장에는 카페, 음식점, 플래그십 스토어,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가로수길에는 예전에 마을버스만 다니던 조용한 도로였다고 해요. 그런데 1990년도에 해외 관련 유학파분들이 청담동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패션의 거리, 디자이너의 거리로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안 좋았을 때 가로수길이 급부상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가로수길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또다시 압구정 로데오가 좋아집니다. 상반되는 두 상권을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가로수길이 어떤지 한번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이쪽이 은행나무들로 이제 가로수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로수길로 어원이 형성되었고요. 세로수길의 어원은 뭔지 아세요? 가로세로 해서 가로... 맞아요. 오늘은 가로수길보다는 세로수길에 구상하고 있는 세로수길로 한번 집중해서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이쪽에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나가고 여전히 깔싸라고 하죠? 네. 단기 임대? 롭스가 있었죠, 롭스가. 네. 단기 임대로 지금 오랫동안 이어져 있는데 새로운 임차를 아직 못 구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임대 수준도 많이 높게 구하고 있겠죠. 유명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앞에 와봤는데요. 일상님의 예전의 건물이었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분쟁 이후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그만큼 이슈화가 크게 된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임차인분의 만기 시점에 임대인분께서는 자연스럽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분이 권리금을 거의 2억 정도 주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만기 시점에 나가라고 하다 보니 너무 억울하셨겠죠. 그래서 이걸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기존 임대인이셨던 일상분들과 한 5년 동안의 장기간 소송이 이뤄졌어요. 근데 결국엔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이미지 타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이제 권리금으로 협의를 했는데,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셨고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금을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권리금을 주고 원만하게 협의를 했었고 1층에 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결국엔 지하로 내려가면서 영업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곱창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임차인이 여기 앞에다가 트럭을 가져와셔가지고 맞아요. 트럭에서 막 장사를 하셨어요. 무료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지하에서 영업을 하면서 1층 주차장 본관까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임대인분께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리모델링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퇴거하라고 요청을 했었고 강제 집행까지 이루어졌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 통해서 상인법이 좀 많이 개정됐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전적으로 의리였던 임차인분께서 이 사례로 인해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으로 많이 너무 개정이 되면서 이를 또 악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적절한 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팀장님, 그 컴포즈 커피 아세요? 아, 그럼요, 알죠.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3대 커피잖아요. 컴포즈 커피의 모그룹인 JN그룹이 최근에 이 건물을 매입해 수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매각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은 필리핀에는 졸리비 그룹이라고 F&B로 많이 성장한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고요. 졸리비 그룹이 여기 JN그룹에 100% 지분 4,700억. 컴포즈 커피를 그 그룹이 4,700억에 사신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와. 지분 매각도 아니에요. 100% 지분. 메가커피는 일부 지분 매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컴포즈 커피는 100% 지분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컴포즈 커피가 아닌 필리핀의 컴포즈 커피가 됐습니다. JN그룹이 2014년도 부산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다고 해요. 사업을 엄청 크게 영위했고 잘 매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 보시면 고급스럽잖아요. 건물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약간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 건축물을 좀 특이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 가로수길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전 건물이 예전에 좀 내외관 컨디션이 괜찮았던 건물이에요. 근데 코어라고 하죠. 계단실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이 사옥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수고 신축을 하신 거네요. 또 명도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순차적으로 명도를 하고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세로수길의 단점은 도로상이 진짜 넓은데 일방이라는 게 정말 단점인 것 같아요. 사고 쓰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사고 쓴다 그러면 양방향이 제일 좋은데 방향 자체가 일방이다 보니까 여기 단점인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자리가 워낙 좋습니다. 면적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JM그룹이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은 겸업금지라는 게 붙어요. 동일한 저가 커피 브랜드 컨셉으로 겸업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JM 신사 라운지라고 개업 예정이고요. 커피와 주류, 고급화된 전략으로 이쪽에서 영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JM그룹의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매각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바로 JM커피 우측에 와봤습니다. 이번 연도에 매각된 사례인데요. 평당 1억 6천. 와, 2면에 3면인데 1억 6천입니다. 세로스키 메인 길에 대비해서 만약에 2면으로 더 들어갔다면 좀 아쉬웠을 텐데 이쪽 JM그룹
커피가 감각적으로 비워놨어요. 이게 공감을 위한 건물이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공간이 뚫려져 있었다 보니까 여기 가로수길 공감이 신축을 하더라도 충분한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던 건물이에요. 물건의 단점이 처음에는 임차인분 명도가 어려웠어요. 매도인분께서 좀 어렵게 임차인분과 협의를 해서 명도 조건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계약이 된 사례예요. 명도 기간을 정해놓고 잔금과 명도 기간이 좀 이제 일치할 것 같아요. 여기 권리금이 워낙 비싼 동네라 가지고요. 쉽게 네.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권리금만 해도 거의 기본 억대일걸요? 네, 몇 억은 돼야 됩니다. 네. 네. 이면으로 들어갔다면 아쉬웠던 사례 같은데 다행히 JM그룹 커피 쪽에서 공감 쪽에서 잘 보이게 신축을 하셨기 때문에 전 더 잘 매입하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세로스길을 지나다니다가 바로 그냥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에요. 당시에 물건이 나왔을 때도 핫했죠. 제일 아쉬운 건 요거 전봇대예요. 유일한 단점은 요 전봇대입니다. 네, 전봇대만 없으면 정말 좋은 건물인 것 같은데 요게 한전과 협의해야 되고요. 비용도 한전과 협의해야 됩니다.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도 않아요. 잘. 한전 연락 주세요. 옥지야. 땡땡아 땡땡아. 진짜 빵빵하예요. 네, 빵빵아. 방문사로 아까 알려줬잖아요. 근데 처음에 박태준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찾아봤거든요. 네. 박태준 만화 회사의 줄임말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거예요. NG. 이전에는 얼짱시대로 쇼핑몰을 운영하던 대표님이셨는데 웹툰까지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외모지상주의가 대표작이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웹툰을 잘 안 보는데요. 외모지상주의라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를 많이 뜨셔서 부동산을 하나하나씩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규모만 해도 1000억 규모.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 웹툰 한 편이 올라가면은 네. 거의 한 편당 1억의 매출이 발생한대요. 1편당요? 네, 그러니까 한 20평, 30평 올라가면은 강남에 이제 건물 하나씩 사시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한 편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박만사가 만드는 웹툰이 지금 6, 7편이 거의 더 있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한 1000억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는데요. 지금 가치만 해도 한 14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웹툰으로 1400억.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패션 직업 전문 학교가 있었는데 박태준님의 사후 목적으로 직접 매입을 하셨고 1층엔 또 임차를 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뭐 한 5명, 6명이 아니라 120명 규모. 120명 직원이 웹툰을 한 몇 개만 만들어도 수백억, 수천억의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아닐까요? 그럼 웹툰계의 거의 대기업인 건가요? 엄청나게 그래요? 유명한 회사입니다. 박태준님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박태준님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20명 화이팅! 여기 전부터는 음식점이랑 카페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기준으로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이들 입점되어 있고요. 팝업이라는 거는 잠깐 반짝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건가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팝업은 잠깐 팝업창 네. 반짝하고 단기인데요, 결국에 팝업은. 근데 플래그십 스토어는 대표적으로 주력하는 매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명한 매장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매장은 단기간 있는 팝업이 아니라 이렇게 임차사로 몇 년 동안 계속 있는 업종이에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세로스길에서 초입은 먹자가 좀 많은 반면에 여기는 이제 의류나 뭐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아요.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 자체가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들 포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줄 서거든요. 우리도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을까요? 제니요? 빨리 봐줘요. 빨리 제니. 아이씨.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앞쪽이 국내 최초 애플 스토어입니다.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저도 사보진 않았는데 물건을 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준대요.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연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는 있어도 20년치를 한 번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죠, 저희도. 그때 당시에 20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원납을 한 겁니다.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600억. 임대료를 한 방에 20년치를 600억을 내신 거예요? 역시 애플입니다. 여기도 저번에 성수동 있잖아요. 디올 같은 느낌이에요. 토지는 그냥 기존의 개인 소유가분이 가지고 계시고 건물은 애플 코리아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대료가 600억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환산해봤거든요. 1년에는 30억, 한 달로 따지면 2억 5천이나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대기업들은 각 기업이 각자 지어요. 자기 브랜드에 맞게요. 그리고 원상복구 특약도 넣어놔요. 요거는 이제 애플 코리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만 해도 2억 5천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납득할 만한 임대료였어요. 지금 임대 수준으로는 많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애플이 코 낀 거네요. 그래도 저는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이런 애플 코리아 같은 대기업이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있고 임대료도 20년 동안 한 번에 받고 자연스럽게 집가 상승도 되고. 시장님 오늘 가로수길이랑 세로수길 한번 걸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가로수길은 확실히 아직 공실이 많습니다. 근데 세로수길은 느낌이 제가 알던 느낌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젊어진 것 같아요. 플래그십 스토어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니 좋습니다. 와이프분 연락 주세요.
전체적으로 가로수길의 느낌이 세로수길로 넘어간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길도 이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실인 거지, 임대료만 좀 조정이 된다면은 가로수길도 예전의 명성을 좀 다시 찾지 않을까. 맞아요. 건물주분들 임대료 조금 내려주세요. 보시면은 뒤에 건물이 우리나라 대표 MC인 강호동님의 건물인데요. 그 당시에 매입했을 때도 거의 1년 동안 공실이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임차인을 맞춰줬다가 또 공실이 됐습니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다 공실인가요? 네, 또 공실이 된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보면 140억대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호가로는 200억을 넘어가고 뭐 시가로는 뭐 200억을 넘어간다지만은 공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료를 한없이 낮출 수가 없는 게, 그럼 나중에 재매입할 때가 너무 문제가 돼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건물 네. 매매가도 조금씩 내려놓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적정 수준으로 좀 협의가 되어야 저희도 좋겠죠. 이상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을 걸어본 부동산의 라이프를 더하다 프라다였습니다.